저기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의 DJ 황지우. 김주성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가지가 훤히 드러난 나무들과 점점 짧아지는 낮이 겨울이 다가옴을 실감시켜주는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것에 따끈한 길거리 음식들도 빠질 수 없죠. 전 거리에서 파는 붕어빵하고 찐빵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또 이제 새삼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따뜻한 간식거리를 손난로 삼아 거리를 걷는 것도 추운 날씨의 묘미 중 하나죠.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냄새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봄이랑 가을은 몰라도 왠지 여름이나 겨울 냄새는 좀 알 것 같아요. 여름에는 흙이 물에 젖은 냄새가 많이 난다면 겨울은 뭔가 상쾌하고 맑은 느낌이 난다고 할 수 있죠. 여름은 감이 좀 잡히는데 네. 겨울은 뭔가 느낌이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쌀쌀한 날씨에 떠오르는 냄새라고 하면 저는 군고구마 굽는 냄새나 아니면 밭에서 뭔가를 태우는 냄새? 이 정도? 약간 시골? 약간 농촌 스타일이네요, 주성씨. 네. 아, 농담이고요. 그런 또 구수한 냄새도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양한 데에서 이런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우분들은 또 어디서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고 계실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전 솔직히 종강날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겨울과 종강이 다가오고 있는 오늘도 그럼 이름이 뭐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학우 여러분들과 여러 주제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내 이름을 불러줘. 7번째로 저희가 불러볼 이름은 무엇인가요? 벌써 7번째인데요. 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잘 보이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조치원에서 특히나 잘 보여서 가끔은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이것.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빛을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천체들을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별이라 가리키며 항성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행성, 위성 등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그들을 딱히 구별하진 않고 모든 천체를 포함하여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구, 달, 해를 제외하면 그다지 천체들의 이름을 부를 일은 없죠? 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 천체의 이름이 숨어 있는데요. 요일의 이름이 바로 천체의 이름에서 따와졌습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달과 해에서, 그리고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각각 목성, 금성, 토성에서 따와 지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요일과 행성 이름이 같지만 영어로 하면 행성이랑 요일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인데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 로마 지역에 게르만족이 자리 잡게 되면서 게르만족의 신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을 예로 들면 목성을 뜻하는 주피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천둥, 번개의 신이죠. 그렇죠. 이것이 게르만족 신화 속 천둥의 신인 토르로 대체되면서 목요일을 토르스데이로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변형되어서 현재의 Thursday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이 토르에서 비롯되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요일 이름은 각각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에 대응되는 게르만의 신 이름이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각 행성에 그 신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각 행성과 신들이 그닥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 이름들의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로 생김새에서 비롯되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금성은 아름다운 금빛으로 보이기에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화성은 붉게 빛나는 것이 불길하다고 해서 전쟁과 재앙의 신인 마르스를 붙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의 이름들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지 확실히 생김새에서 따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네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이름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 행성도 있어요. 먼저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워서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신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머큐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태양을 제일 빨리 돌아서 생긴 이름. 네, 태양을 신처럼 여기던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도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고려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름이 중간에 바뀌게 된 행성도 있는데요. 천왕성은 원래 천왕성을 처음 발견했던 천문학자 허셜의 후원자였던 영국 왕 조지 3세의 이름을 따 조르지움 시두스, 번역하면 조지의 행성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별. 조지왕은 후원해준 보람이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발견한 사람 허셜도 아니고 후원자를 또 이름으로 네. 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행성들의 이름은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와짓다 보니 혼자만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혼자 낄끼빠빠 못하고. 아. 그래서 이름이 지어진 지 약 70년 후인 1850년에 보데라는 천문학자를 통해서 하늘의 신을 뜻하는 우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자신의 이름을 딴 행성이었는데 좀 아쉽겠어요. 그러게요. 아, 주성씨 약간 저번화부터 네. 이름을 남기는데 욕심을 좀 내시네요. 이 정도면 왠지 별에 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짓는 방법 뭐 그런 것도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 날카롭군요. 네? 네, 알고 있어요, 저.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된 거 노래 듣고 와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노래와 함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요한 내 방에 누가 들어왔나요? 천장에 너라는 별이 떴나 봐요. 두 눈을 뜬 채로 꿈을 꾸는 걸까요? 별빛을 끄기 전까진 못 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따라와 숨길 수 없는 넌 starlight. 너란 별이 너무 밝아서 밤새 나는요 못 참겠어. 사탕 같은 별 빛이 내게 내려와요. 반짝이는 널 안아주는 꿈을 꿔요. All night 네가 나타날 때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사랑
K-윌의 너란 별 듣고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이번 주는 별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별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정확히 말해서는 처음 발견한 소행성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처음 발견한 별을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센터에 보고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소행성이라고 인정되면 그때 직접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가진 별이 또 꿈 같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새로운 별을 찾는 게 이게 뭐 하늘의 별 따기겠지만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네. 발견자의 이름은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왜요? 아니 왜 발견자 이름을 못 붙이지? 뭐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허용받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먼저 영문으로 발음 가능한 16자 이내의 한 단어여야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 이름은 허용되지 않고 발견자의 이름은 관례적으로 소행성 이름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군사적 행동으로 알려진 개인이나 사건의 경우 사망이나 사건 발발 100년 이내에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애완동물이랑 발견자 이름 못 붙이는 건 좀 상당히 아쉽네요. 뭐 물론 제가 발견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네. 그런 기준을 통해 1993년에 최초로 한글 별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오, 백제 승려인 관륵이 바로 그 이름이죠. 관륵, 네. 백제 승려. 네네. 좀 특이하네요. 뭐 영문으로 발음 가능한 16자 이내 한 단어에 뭐 부합했나 봐요. 네.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일본의 천문학자분이 붙이신 이름이더라고요. 네? 일본? 네. 일본의 백제의 문화를 전해주신 중요한 분이라 그를 기억하기 위해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일본 분이 그것도 백제 시대 승려분 이름을. 네, 그러게요. 뭐 그 외에도 세종대왕, 최무선, 장영실 등의 위인 이름과 통일이라는 이름이 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한글 이름의 별들이 어디서 어떻게 빛나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만큼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작게 빛나고 있을 별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화 별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악동 뮤지션의 작은 별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밤중 어딘가 소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잠꼬대일 거야. 밤중 어딘가 소년의 고백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뒤척임일 거야. 가끔 밤하늘을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같은 모양의 빛깔이 떠다니지. 저게 인공위성일까? 별이었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는 사라지지 않아. 나이를 먹은 하늘 눈이 침침할 뿐이야. 여전히 별은 빛난대.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Please let my star rise on your night. Please let my star rise on your night. 별님 아름다운 별님 나도 어쩌면 별님처럼 빛이 될 수 있나요? 나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을까? 별님 아름다운 별님 될 수만 있다면 나도 빛을 내어 누군가를 바라보는 작은 별이 되고 싶네요.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있다죠. 스타비루바바라스뚜뚜 스타비루바바라스뚜뚜뚜 스타비루바바스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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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우분들의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코너 내 멋대로 장명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예! 이번 화에서 새롭게 이름 지어볼 주제는 평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아, 너무 싫어요. 어떤 이름들이 들어왔는지 기대됩니다. 네. 지우 씨가 먼저 하나 소개해 주겠어요? 네, 그럼요. 자, 한 학우분이 멍요일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유로는 주말 이후 멍해지는 요일이라서 그리고 기분이 멍멍이 같아져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엽게 느껴지는 이름과 달리 그 뜻은 참 슬픈 이름이네요. 그럼요. 공감이 된다는 사실에 더욱 슬퍼집니다. 그러게요. 아, 근데 두 번째 뜻은 좀 방송용으로 제작자분이 많이 순화하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학우분은 네. MD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Monday is the Mayday 라고 적어주셨네요. 오, 거의 영화 속 한 구절 같은데요. 네, 메이데이? 그럼 구조신호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네. 아, 정말 월요일이 모두에게 어느 때보다 더욱 피곤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다른 이름들을 살펴봐도 찌든 일주일의 시작, 한 주의 시발점 등 월요일에 피곤함이 느껴지는 이름들이네요. 아이고야. 아, 주성 씨 발음 의도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헬요일이네요, 월요일. 어쩌다 월요일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아, 그러게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요. 그래도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는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좀 힘내셔서 생활하시고 저희 방송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가는 내 멋대로 장명소 참여와 함께 저희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월요일, 헬요일이 아니라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힘든 월요일도 거의 다 지나갔으니 남은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이름이 뭐예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황지우, 김주성이었습니다.